농담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월 10만원대로 탈 수 있는 국산차가 등장했다고 하는데 뭔가 벌써 불길하지 않으세요? 원래 평범하지 않은 건 완전 대박이거나 아니면 아예 별로인 경우가 많잖아요. 이번에도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월 10만원대에 탈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엄청난 포부를 가지고 발표를 한 것 같은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리지? 이게 과연 통할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걱정도 좀 많이 됩니다. 르노코리아에서 나온 발표인데 어떤 차를 이렇게 탈 수 있는지, 이게 소비자들을 실제로 움직일 수 있을지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소식이 나왔죠. 르노코리아가 1월 판매 혜택을 공개했는데 보통 그달 프로모션은 그 달이 시작될 때 공개되잖아요. 그런데 이번 르노코리아의 1월 판매 혜택은 12월 30일에 처음으로 공개됐고요. 혜택 적용도 12월 3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는지 보니까 약간 파격적인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르노그룹이 금융관계사인 모빌라이즈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랑 금융상품을 출시했는데 이걸 르노코리아는 잔가 보장 플러스 할부 상품이라 부르더라고요. 벌써부터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일단 공개된 자료를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만약 리스 계약을 해요. 그러면 계약이 만료될 때의 차량 잔가라는 걸 설정하고 계약하잖아요. 잔가라는 건 말 그대로 내 차가 계약 만료될 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나, 중고 시세로 따지면 얼마냐, 이런 개념이죠. 차 반납도 위약금을 내지 않는 이상 만기 때만 가능하고요. 그런데 만기 때만 가능했던 차 반납을 구매 후 1년이 지나면 언제든 가능하도록 했다고 하고요. 차를 구매한 뒤 1년 이후부터 만기 전까지 차를 반납하고 르노코리아 신차를 구매하면 기존 차량 가격의 최대 70%를 보장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기를 채워서 재구매하게 될 때는 기존 차량 잔가보다 최대 7%를 캐시백으로 제공하는 혜택도 있다고 하는데, 그냥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기존 금융상품보다 차량 잔가를 더 쳐주거나 이걸 캐시백으로 혜택을 준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들리는데 이 잔가보장 플러스 상품으로 36개월 만기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XM3 1.6 GT 인스파이어 모델은 월 19만원, XM3 하이브리드는 월 20만원, QM6 LP RE 모델은 월 23만원에 탈 수 있다고 합니다. 보시는 분들에 따라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뭔가 확 와닿는 건 없는 것 같지 않나요? 그냥 수입 브랜드들처럼 몇십만원 내지는 몇백만원 할인을 해준다는 것도 아니고 기존 가격을 내린다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금융상품을 통해 구매하면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고 나중에는 이러이러한 게 있다는 거죠. 구구절절 설명을 해야 한다는 건데 소비자들은 이렇게 복잡한 건 싫어합니다. 일단 르노코리아가 왜 이런 상품을, 그것도 한 해가 끝나기 직전에 공개하고 혜택까지 주기 시작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뭔가 다급한 거죠. 왜냐면 작년 11월까지 집계된 판매량 통계를 볼까요? 르노코리아는 점유율이 고작 1.5%에 불과했습니다. 판매량도 KGM이 6만 대 가까이 팔 동안 르노코리아는 2만 대를 조금 넘게 파는 것에 그쳤습니다. 이러니 당연히 르노코리아 입장에서도 다급할 수밖에 없죠. 새해에는 판매량을 높이긴 해야 할 거잖아요. 그리고 신차가 출시되기 전에 브랜드 이미지를 어느 정도 회복시켜둬야 신차 효과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꼭 눈앞에 있는 실적 때문에만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 나올 신차들을 위해서라도 판매량을 어느 정도 회복시켜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다고 해서 판매량이 실제로 늘어날 수 있을지는 의문이란 거죠. 판매량이 늘어나야 하는 건 맞지만 이 방법이 적절한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 올해 르노코리아한테 재기의 기회가 없는 건 아닙니다. 우선 하이브리드 신차 오로라 1이라 불리는 차가 가장 큰 기회죠. 그리고 태풍이는 엠블럼에서 벗어나서 노장주 엠블럼을 달고 유럽 모델명으로 싹 다 바꿀 거란 소문, 이 두 가지가 시너지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얘기를 했더니 대부분이 콧방귀를 끼더라고요. 르노가 과연 아직도 르노를 믿냐? 약간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간 초점이 잘못 맞춰진 것 같은데 노장주 엠블럼으로 바꾸고 유럽 모델명으로 싹 다 교체한다고 해서 르노코리아가 일어설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신차가 자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차가 많지 않다는 단점을 보완해 준다는 거였지 갑자기 엠블럼 하나 바꿨다고 해서 판매량이 현대차처럼 많아지고 이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대우에서 쉐보레로 엠블럼을 바꾼 한국 GM도 대박이 났어야죠. 오로라 프로젝트로 나온 신차가 대박이 나고 새로운 엠블럼이 시너지를 발휘하려면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이렇다 할 변화가 안 느껴지고 있다는 거고, 가장 먼저 체감되어야 하는 건 당연히 마케팅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소비자들이 가장 먼저 접하고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이기도 한데 아직까지 판매 전략이라던가 마케팅이 있어서 딱히 변화가 안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한국은 만만한 시장이 아닙니다. 현대기아차의 본진이란 말이죠. 심지어 하이브리드 차라면서요. 현대기아차가 한국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분야 아닌가요? 연말도 지나서 통계도 많이 나왔잖아요. 현대차그룹 친환경차 누적 판매량이 500만 대를 돌파할 거라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엔 전기차,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수소차 이런 게 모두 포함됩니다. 11월까지 누적된 친환경차 판매량이 488만 108대라고 합니다. 2009년에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출시한 뒤로 지금까지 누적된 숫자고, 여기서 가장 두드러진 건 단연 하이브리드 차입니다. 2009년부터 지난 1월까지 누적된 하이브리드 차 판매량은 무려 334만 5,429대에 달합니다. 전체 친환경차 판매 비중이 70% 정도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하이브리드 차는 기아 니로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3월부터 지난 11월까지 71만 대 정도가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국내 시장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잘 팔린 건 하이브리드 차였습니다. 그랜저에 해였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2023년에 가장 많이 팔린 차도 그랜저, 가장 많이 팔린 하이브리드 차도 그랜저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11월까지 누적된 판매량을 보면 그랜저 하이브리드 판매량은 57,100대가 넘었습니다. 이건 전년 동기 대비 198.8%나 늘어난 거라고 합니다. 그랜저 전체 판매량은 같은 기간 동안 10만 4,600대가 넘었고, 이 중 하이브리드 판매 비중은 54.6%나 됐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 동안 하이브리드 모델 비중이 30.2%였던 걸 감안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그리고 소렌토, 스포티지, K8, 투싼 이런 쟁쟁한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뒤를 이었고, 11월까지 국내에서 팔린 하이브리드 차는 총 33만 5,200대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건 전년 동기 대비 44%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KGM이나 르노코리아가 판매량으로 현대차를 누를 수 있다,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요구할 수 있으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 뭐다? 현대차와 다른 선택지로서 경쟁 정도는 해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시장도 선순환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새해부터는 르노코리아도 그냥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신차가 있고 르노코리아 스스로 오로라 원이라는 차에 대해 확신이 있다면 요즘 소비자들이 원하는 말도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국산차 판매량 통계에서 점유율 꼴찌를 기록했고, 솔직히 말하면 신차를 들여오기도 힘들었고 신차 부재가 너무 심각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러한 모든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무엇보다 신차가 하이브리드라는 점, 그리고 국내에서 생산하는 차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과 상품성은 그 어떤 차보다 좋을 겁니다. 이 차가 르노코리아의 판매량을 확 끌어올려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저희 역시 이러한 결과를 위해 기존 자동차 회사에서는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이고 전략적인 마케팅을 보여드릴 테니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수준의 변화는 있어야 한다고 보는 거죠. 오로라 프로젝트가 얼마나 대단하고 새로운 신차를 통해 매출과 영업이익을 얼마나 달성할 거고, 소비자들은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인 가격과 가성비 좋은 구성으로 신차가 출시되고 기존에 문제가 됐던 수리비나 공인비, 편의성 이런 게 개선되는 걸 보고 싶은 거죠. 오로라 원이 많이 팔리길 원한다면 실제로 이런 변화가 있어야 할 겁니다. 현대기아차가 너무 견고하게 만들어 둔 게 하이브리드 차 시장입니다. 심지어 가성비 전략은 KGM도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필할 거란 말이죠.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무엇보다 가성비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조건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한다는 점이 가장 크고, 중국 지리 자동차와 협업해서 만드는 차입니다. 중국 기업과 협업한다는 것 자체가 가성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꼬리표와도 같습니다. 테슬라 정도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르노가 하이브리드 차 분야에서 야야 하이브리드 하면 무조건 르노지 믿고 구매한다, 이 정도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아니죠. 테슬라가 모델 Y로 판매량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었던 이유가 단순히 가격만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결국 저렴한 가격으로 중국 기업과 협업한 차라는 리스크를 상쇄시키고 국내에서 생산한다는 점을 어필하면서 이걸 가성비 전략으로 연결시키면 안 팔릴 이유가 없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잘 팔리는 하이브리드 차입니다. 심지어 가장 인기가 좋다고 할 수 있는 중형 SUV입니다. 잘 팔릴 조건을 다 갖추기도 했고, 동시에 소렌토와 산타페라는 강력한 상대들과 경쟁도 해야 한다는 거라서 새해에는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뚜렷했으면 하는 겁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 오로라 원이 출시될 때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았으니 부디 좋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